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발전적인 날선 공방은 환영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네. 설이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추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추석은 한참 넘었습니다. 5332님께서 얘기했는데 설이든 추석이든 저희는 일합니다. 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천하람 순천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뭐 간만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네.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구에서도 이제 진짜 내일 모레면 선거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댕기고 할 생각입니다. 가족이 순천에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까? 네. 용해인 의원이요? 네, 저도 이제 친정에 갔다가 네. 저희 이제 시댁이 무안군 일로읍입니다. 전남 네. 무안군. 그래서 시댁도 가야 돼요? 네, 시댁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설 당일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그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상차림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좀 찾아뵈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저도 동대문에 있는 많은 시장과 상가를 다니면 동대문이 지역구니까 네, 시장이 인사- 지역구네. 네, 시장 그건 또 중구입니다. 그 동대문 시장 아무튼 인사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부모님이 순천에 계셔서 네. 네, 부모님 집에 한번 다녀올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 워낙 내려가서 둘이 보지 마세요. 네. 왜요?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의원님이. 아, 그리고 저희 지도부 아마 내일 광주 전남 방문할 것 같아요. 지도부요? 네. 광주 전남 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욕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서 왜 그래요? 욕이라고 하는 건 아니. 예. 죄송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비판으로 바꿀게요. 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당이 모여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55일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네, 정말 55일간의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국정조사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밝혀지기도 했지만 네. 또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이 결과 보고서 채택이 진상 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유가족분들께서도 그렇고 야3당도 그렇고 이제 그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설이 지나면서 좀 더 논의가 구체화돼서 네.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어제 이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대한 이제 여당과 함께 채택하고 싶었지만 네. 여당에서 각각의 여당 안과 야당 안을 그러니까 나열하는 것, 동등하게 나열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야3당만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 뭐 여러모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왜 여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나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정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아마 이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뭐 좀 가짜 뉴스다, 뭐 아니면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유가족분들이 뒤에서 막 오열하시고 쓰러지시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조수진 의원의 뒷부분 발언은 사실 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제 장혜영 의원님이랑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어제는 정말 너무 그 장면이 너무 힘든 하루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왜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데까지도 가지 못했을까요? 네,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책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외에도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뭐 등등 해서 한 8명 정도 또 위증으로 고발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별도의 안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여당에서 같이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나경원 의원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저기 나경원 전 의원한테 국민의힘 대통령실 왜 그래요?
저 아니 뭐 제가 그래요?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적절해요? 일단 당 대표 생각이 있었다면은 애당초 굉장히 아하.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거나 네. 아니면 맡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본인이 이제 입장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의를 빠르게 표명한다라든지 입장을 정하라고 하니까 입장을 정하고 사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너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쾌감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좀 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여당 정치인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당 정치인에게 공격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기후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맡기면서 신뢰를 보여줬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대통령과 뭐랄까요, 뭐 거래를 하거나 좀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장경태 저는 의원님. 문논리 비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대표 저도 좋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지금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당대표 탄핵시킬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6개월 징계줬다가 이준석 대표 1년 연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비대위 구성해서 이렇게 대표를 탄핵시킬까지는 몰랐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표 수리, 사의 수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해임은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강등, 감봉 이상의 중징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무직 공무원을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이 강력하게 징계하는지 중징계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전당대회라는 공당이 전당대회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사실상 후보자 매수, 후보자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출마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출마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평가와 판단을 당원께서 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너무 이게 비상식과 무논리가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예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뒤끝 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불쾌감이 들 수 있다라고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불쾌감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치는 원칙으로 하는 거지 누가 불쾌감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매우 당황스러운데 기분으로 정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상민 장관이나 좀 빠르게 해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뭐 재난주무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무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본인의 기분, 불쾌감을 이유로 이렇게 해임을 한다? 좀 너무 원칙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해임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의의 문제, 뭐 네. 원칙의 문제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끈하고 나섭니다. 뭐 계속해서 나서는 것까지는 이례적이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 48명이 이렇게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 나경원 규탄 사과 뭐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이 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까지 연판장을 돌리면서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네. 이런 행동들이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무게를 점점 가볍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릴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좀 국민한테 큰 의미가 있는 이슈든지 아니면 이게 도저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어떤 큰 어떤 부정의에 맞서서 뭘 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판장을 돌릴 필요가 있나.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오히려 뭔가 주류의 편에 서가지고
막 그냥 힘 자랑을 하는 것을 연판장식이나 돌려가면서 할 이유가 저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네. 허은하 의원은 빼고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더라고요. 허은하 김웅한테는 연락이 안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연락은 할 수 명단을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안 좋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 이제 단톡방 이런 데서 돌아요. 그래서 뭐 서명한 분들의 명단, 그렇죠. 또 서명 안 한 분들의 명단. 근데 이제 또 거기 서명 안 한 분들의 명단도 나눠져 가지고 뭐 선관위원이라서 안 한 사람, 뭐 심지어는 허은하 의원처럼 연락조차 못 받고 배제된 사람, 연락은 받았는데 서명 안 한 사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민주당이건 저희건 뭐 초선 소신파 의원 이런 게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선 의원들한테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이런 거. 정치 셈법에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물론 다들 취약한 입장에 있으니까 뭐 이해는 가는 바도 있지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자존심 상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8명에 대해서는 당원들께서 응징을 하셔야 된다 보고요. 오히려 나경원 대표가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이 48명 오히려 낙선자 명단이 돼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한 공당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어찌되건 여러 가지 승리를 점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있나. 그리고 출마하지 말라고 오히려 출마를 하라고 연판장을 돌리는 거 봤어도 출마하지 말라고 돌리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그런데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집중 공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위축될까요? 아니면 더 위상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의원은? 저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을 제가 따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요새 원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게 확 이렇게 티가 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저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서 출마를 접는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막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리고 대통령실에서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입장까지 내고 하는 와중에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 싸움까지 됐는데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접는다. 그래, 너의 입장들을 이해해, 들어줄게. 그렇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요? 저는 당연히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원 여론조사 1위 하는 후보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불출마는 곧 정계 은퇴입니다. 이러면 사실 당원들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서 대리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지금 근데 정치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선 의원들 나섰고 또 친윤계 재선 의원들도 또 나선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공격이 진행되니까 위축되나 봐요. 이런 마치 정말 카미가제 같은 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씩 되면서 이렇게 연판장 돌려서 불출마를 종용한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지금 48대 1로 싸우는 나경원을 나다르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마 늘 겁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는 언제 연판장 돌렸어요? 저희는 돌린 적이 없는데요. 없어요? 네. 국회에 들어와서 연판장 돌리고 그런 적 찾아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근데 불출마라고 연판장 돌린 적 없는 아니 것 같은데. 다른 사안은 다른 상황은 그냥 그걸 연명이라고 하죠. 뭐 결의안이라든지 입장문을 발표할 때 예를 들면 저는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아마 네. 거기에 기자회견 할 때는 일단 연판장 뭐 당연히 이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천하라면? 나경원 전 의원 출마는 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 외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가 살얼음판 걷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열심히 돕고 협력할 건데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일단은 갈 건데 문제는 본인이 나는 친윤이야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아닌데?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뭐지? 라고 계속해서 헷갈릴 거예요. 지금 친윤이 아니라고 이미 공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메시지가 가면 갈수록 이 외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확 비주류 스탠스를 잡는다라고 해도
잘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한 30% 언저리의 그 벽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줄타기를 얼마나 나경원 의원이 잘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봅니다. 저는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메시지도 솔직히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참모들 때문에 오해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도 저는 대통령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봐요. 이거는 참모들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대통령도 이거 본인이 결정 못한다라는 식으로 사실 탓하는 메시지거든요.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었어요?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권 도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뭐 저한테 맡기신 직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폐를 끼쳐드렸다면 송구하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다만 저는 당대표로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라는 예.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조금 더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 호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남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외줄타기가 굉장히 고난이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뉴스는 지금껏 전대 룰 바꾸겠다. 그리고 뭐 결선 투표 가겠다. 그러다가 유승민 안 된다. 이제 나경원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안철수 안 된다. 이렇게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근데 의외로 무풍지대에서 지금 잘 계세요. 아니 그분한테 지금 마이크가 안 가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근데 뭐 그런 표현들 쓰시더라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교통 정리가 안 되고 교통 정리하려다 보면 교통 사고 나는 분이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뭐 국정을 이렇게 주도하고 민생을 챙기고 이런 뉴스보다는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설 밥상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전혀 안 올라갑니다. 일단 대통령 순방 뉴스는 또 계속 나갑니다. 네, 대통령 순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혜인 의원님? 네, 뭐 경제 관련돼서 평가할 부분들이 따로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실수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차차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하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또 새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경태 의원? 일단 UAE에 적은 이란 발언이 지금 큰 외교적 파장을 만들고 있고요. 이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중동에 가서 중동 정치와 외교를 잘 모르시는 대통령께서 왜 이런 발언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탈리아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적은 일본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거든요. 뭐 실제 우리 국민 정서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을 외국에서 듣고 싶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지금 외국을 나가실 때마다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토 갈 때도 그랬고 이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갈 때도 그랬고 동남아 외교 순방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격과 품위를 상황에도 맞지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고 뭐 국격도 맞지 않는 이런 발언들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네, 뭐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UAE에서 뭐 37조 원 상당의 뭐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좋죠. 사실 세일즈 외교했다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고 뭐 다 좋습니다. 이제 같이 간 사람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막 저한테 놀리는 문자 이런 거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에어쇼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막 또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뭐 이렇게 호위 전투기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막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어찌됐든 우리 대통령과 이제 그 국빈 외교단이 좋은 환대를 받고 하는 건 뭐 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성과도 나오고 있고 뭐 다 좋은데 결국 이 이란 관련한 발언은 제가 봐도 대통령께서 이제 약간 우리 부대원들 앞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안 나와도 되는 발언들 아니었나 싶고요.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야당에서만 문제 제기한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실제로 이란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거는 최대한 빨리 좀 잘 접촉해가지고 이란 쪽에 어떤 불쾌감을 덜어들어야 우리도 또 마음 편하게 테헤란로도 걸어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에서 빨리 조금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수습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란과의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란 외교부에서도 정색하고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순방 갔습니다. 그래서 순방의 성과를 많이 홍보하고 싶었을 텐데 순방의 효과는 홍보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말실수 그리고 나경원 효과로 지금 이렇게 상쇄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방금 전에 나경원 의원께서 당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자기 당대표 누구 지지하느냐 그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의원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좀 여론조사 경향이 바뀌었는데요. 그 얘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스위스 가서는 별 탈이 없이 오셨으면 합니다. 스위스를 며칠 가더라? 3박 4일 있는데 다보스. 네. 근데 굉장히 오래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네. 다른 때는 해외 순방 가면 이 나라 저 나라 하루씩 이틀씩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에서 깊게 만난다고 하는데 한번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명절 때 명절 설상에다가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 터져 나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저희가 성남지청 대표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어떤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사실 불쾌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설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 안 한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지만 또 대표께서 오늘 망원시장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출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최고위원 회의에서나 비공식적으로나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출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요. 또 소환 조치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소환도 보다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저는 출석하기로 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출석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도 원래는 일반 국민에게 없는 특혜입니다. 이 정도 범죄에 그 거대한 범죄에 연루됐는데 소환했는데 안 온다. 보통 같으면은 영장 나오죠. 영장 청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영장 청구해도 어차피 불체포 특권 있으니까 갈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도 보면 거의 무슨 검찰의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싶은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또 대부분은 진술서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 저는 검찰 수사도 수사지만 검찰 수사는 저희가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정면 돌파하시는 스타일인데 설 전에든지 한번 끝장 기자회견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말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고 일로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좋다. 나한테 대장동에 대해서 뭐든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 있게 한번 좀 대국민 어떤 의혹 해소 시간 이런 것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는 했고 대통령은 안 했는데요. 근데 신년 기자회견 때도 보면 결국 대장동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거든요. 네? 그냥 뭉뚱그려서 검찰 리스크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저는 민주당에 대응하는 것들 봐도 아니 이분들이 내용을 아시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당 대변인들이 거의 무슨 개인 변호인처럼 나서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당의 공식 논평으로 나갈 정도로 범죄 사실이나 혐의 내용을 잘 아시나?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 돌고 돌아서 결국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선거법 위반 돌고 돌아서 계속 이 돌림 노래만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충분히
이재명 대표와 지금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무리하게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서면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서면 조사로도 가능하거든요. 소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욕주기식으로 부르는 게 문제고요. 저는 7-8시간 끝장 토론, 우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 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하는데 그 노력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송환됐습니다. 구속영장 곧 청구된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아니, 쌍방울에서 M&A 관련된 변호사 수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와 다른 분이거든요.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해서 아예 별도의 이미 분리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전혀 어떤 없는. 변호사가 뭐 이 사람도 맡고 저 사람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중첩될 수도 있으나, 그런데 다른 변호사예요. 근데 쌍방울에 민주당 측 인사들이 너무 많이 관여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변호사비 대납 얘기만 하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사와 쌍방울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납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이 이태영 있다는 변호사는 이분이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했고 쌍방울의 사회이사도 했잖아요. 이 이름을 이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 그걸 이제 주 변호사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쌍방울과 관계된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된 분들이 쌍방울과 관계된 분들이 뭐 민주당만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대기업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나치게 뭐 먼지 털기식으로, 물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 수사 받아야 되겠지만 막 지나치게 엮는 것,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용해인 의원님? 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미 1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한다 하지만 뭐 요즘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수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 상태가, 이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피로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던 어떤 실언? 네, 막말? 네, 아무튼 그것에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 굉장히 적과 내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국외 정치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 여러 가지 실언과 혹은 어떤 정쟁적 구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좀 편협한 세계관을 좀 더 넓히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저는 적과 내편을 구분해서 내편 챙기기에 제일 열심인 게 민주당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 바꿔가지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2명이 어떤 뭐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업자들과 뭔가 얽혀서 구속돼 있다, 민주당에서 이거 윤석열이랑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 관리를 잘 하는데 소홀했다라고 하는 유감 표명까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영장이 나왔다고 유죄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소환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황인데, 이게 뭐 그냥 소환에 응하는 게 뭔가 어마어마한 걸 내가 이제 베풀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가준다. 저는 그럴 일은 결코 아니다. 뭐 그리고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점차 뭐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뭐 쌍방울도 그렇고 관련자들과 퍼즐들이 저 나가면 결국은 사법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은순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똑같이 공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평 공론지구도,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지금 권오수 회장 징역 8년 구형에 벌금 150억입니다. 주가 조작 이 선수에게도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입니다. 범죄는 성립했는데 범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게 그게 성립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는 있는데 범죄 수익은 없다? 이것도 문제고요. 저는 어찌되었건 똑같이 저희는 뭐 탈탈 털리고 압수수색 240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소환해서 조사 뭐 물론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사는 친인척과의 비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부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시면서요. 저는 대장동 특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자신 있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장동 의혹. 제가 보기엔 대장동 의혹 계속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박영수의 그림자만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김만배 씨가 얼마나 엄청난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전 다 낱낱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에 대한 로비가 핵심이 아니면 김만배 씨가 그 정도로 정관계 언론에 대한 로비를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보험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제공해 준 것이 당시에 이제 성남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때 맨날 김건희 여사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게 되고 있냐와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사실은 좀 분리가 되는 다른 건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랜 기간 수사가 됐고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을 알고 공범이 돼야지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별로 천하람, 없다. 장경태 용인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세요. 설 잘 새해 복 보내십시오. 많이 받으세요.